자, 실무수행 평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치시는 분들은 요 실무수행 평가 꼭 필독해 주세요. 예, 필독을 해주시고요. 입력하는 방법이 정답인 경우, 오답인 경우,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건너뜨리려고, 막 이렇게 입력했어요. 이러면은 다 틀려요. 예, 실제 이제 사례가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이렇게 딱 룰을 딱 정해놨으니, 이렇게 해서 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11번부터 20번까지, 그 다음 21번부터 30번까지 두 개의 파트를 나누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T 1급 제 76회차 문제 11번입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조회입니다. 저 위에 적혀진 제목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237번 프랜차이즈 계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입력했어요? 여러분들이 입력한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한 거에 대한 문제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Alt가 F1번이 안 되면은 이 부분은 그냥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자 한번 봅시다. 비유동 자산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보면은 자산 중에 이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231번부터 이제 250번까지 해당하는 부분, 여기에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무형자산 칸이고 237번 안에는 여기에 무형자산 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표준 재무제표 항목은 기타 무형자산이다. 자, 표준 재무제표 항목은 요 오른쪽으로 이제 보아주시면은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한 거죠. 기타 무형자산 189번 직접 입력한 거고. 그 다음 3번 현금 조교는 프랜차이즈 대금 현금 지급을 사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대금 현금 지급은 누가 입력했어요? 여러분들이 입력을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프랜차이즈의 대체 조교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대체 조교는 지금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럼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사용 안 한다는 의미예요? 사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AT 1급 제76회차 문제 12번입니다. 자, 1월계표 조회입니다. 1월계표 조회는 12번, 13번, 14번 총 3문제가 연속으로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월계표를 자, 클릭합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상반기 1에서 6월 동안 발생한 비용 중 계정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날짜는 1에서 6월로 해주면 되고요. 발생한 비용 중 계정별 금액이 안 맞는 걸 뜻해요. 그럼 비용이라고 하면은 판매관리비를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총계를 보아주시면 돼요. 자, 보니까 복리후생비, 기업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마지막에 기부금 이렇게 있고요. 기부금은 밑에 영업 외비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금액이 맞는지 봅시다. 1267956 맞고, 접대비는 1489000원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요? 아니에요? 그렇죠. 2번이 답이 될 수가 없다. 옳지 않은 거는 2번이다. 그러면 3번하고 4번도 계속 한번 볼까요? 차량 유지비는 얼마예요? 37640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기부금 한번 볼까요? 기부금은 여기 제일 밑에 영업의 비용 4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11번에 답은 4번이었죠. 그래서 문제 아까 1-1번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1월계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자,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복리후생비는 여러분들이 입력해 있던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4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까 우리 그 건강보험료 납부했던 아까 문제였고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2-4번의 문제를 입력을 해야지 정확하게 맞다라는 걸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업무 추진비도 여러분들이 입력한 거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3번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아까 이제 개정 과목이 접대비 구입 관련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로 돼 있는데 차량 유지비는 2-1번에 해당하는 100년 손세사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이 금액들이 다 맞다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은 2-5번 목양 양로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2-5번에서 입력했던 문제. 그래서 입력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뭐예요? 입력했던 하나하나가 다 점수다 라는 걸 또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2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13번입니다. 8월에 발생한 복리후생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요. 복리후생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얼마예요? 그렇죠. 총액을 묻는 거죠.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총액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60만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이 복리후생비 금액은 3-3번 올버스 주식회사의 워크샵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번 문제는 3-3번을 입력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이 금액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3, 4분기 7에서 9월 동안 발생한 상품 매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7에서 9월 상품 매출 금액, 그러니까 영업수익이죠. 매출에 보시면은 상품 매출이고요. 아무 말 없으면은 다 총계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7억 2,556만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문제가 3-1번, 3-2번, 그 다음에 3-4번 요 세 문제가 상품 매출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1, 3-2, 3-4 해당하는 문제 이렇게 해야지만 정확하게 7억 2,556만원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FAT 1급 제75회차 문제 15번입니다. 계절별 원장의 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절별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9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1월 1일부터 9월 말로 해도 되고요. 9월 말만 해도 돼요. 그래서 날짜는 9월 30일만 맞추면 되겠고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9월 30일에 해당하는 잔액 얼마? 이 잔액은 제일 밑에 칸에 있는 이 잔액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30 04 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절별 원장이 아닌 총계절 원장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문제가 입력해 놓은 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3-1번. 그 다음에 세 개가 있네요. 2-2, 3-1, 3-2 이렇게 있습니다. 2-2, 3-1, 3-2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2-2번은 어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받을 어음으로 대체했던 문제가 외상매출금 대변으로 가는 사항이었고요. 3-1번과 3-2번은 상품 매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16번과 17번은 학계 잔액 시산표에서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계 잔액 시산표를 클릭합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4월 말 예수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예수금은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부채성 계정 과목이 있고요. 예수금은 부채 증가로서 잔액이 오른쪽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셔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3505-4401원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납부에서 예수금이 차변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4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지 금액을 맞출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7월 말 미지급 세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여러분들 7월 달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미지급 세금 잔액, 미지급 세금은 유동부채 중에 미지급 세금이 있습니다. 미지급 세금의 잔액은 얼마 있냐면은 이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함으로써 잔액은 없어요.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3-6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수용기산서를 이미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걸로 반영이 됩니다. 자, 18번과 19번 문제는 거래처 원장에서 줘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9월 말 신한은행의 보통예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1월 1일부터 9월 말 108번이고요. 신한은행입니다. 자, 안 뜨죠? 예, 이거는 보통예금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고요. 자, 신한은행의 잔액은 얼마냐면은 76124,68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떤 문제를 입력을 했는지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많이 입력했어요. 예, 보니까 2-4번 문제, 3-6번 문제, 3-4번 문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개의 항목. 2-4번 보통예금 이체, 3-6번 보통예금 이체, 그 다음에 3-4번 보통예금 이체. 딱 이제 신한은행으로 이렇게 해서 거래처를 다 입력을 했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3개가 은행 거래처까지 이제 금액이 맞아야지만 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9월 말 미지급금이 잔액이 있는 거래처 중에 금액이 가장 작은 거래처 코드 번호 5자리를 입력하시오. 입니다. 9월 말이면은요, 1월 1일부터 9월 말로 해도 되고, 9월 말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거래처는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잔액이 가장 큰 거는 얘는 이게 안 돼요. 잔액이 이제 딱 큰 거 작은 거는 안 되거든요. 자, 미지급금이 가장 작은 거래처 코드 번호예요. 자, 보면은 작은 거래처 코드는 여기 99601입니다. 10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현대카드는 우리가 입력해 있던 내역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현대카드를 걸지 않았다면은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3번에 해당하는 현대카드 10만원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FAT 1급 제 76회차 문제 20번입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1에 작성된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클릭합니다. 자, 12번 해당하는, 그러니까 영수증 수취명세서 1에 해당하는 수취명세서 1에 해당하는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23만 5천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명세서 불러오기를 안 했다 하면은 명세서 불러오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하고 조회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3만 5천원이더라. 이렇게 보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2-1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